안녕하세요 별님들. 반짝이는 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고픈 별지기 여림 타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놓치면 후회할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한 달 안에 놓치면 안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또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 타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 놓치면 후회할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카드 쓰레기 앞서서 에너지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어요 라는 별님은요, 그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별님의 모습을 상상해 주세요. 만약 그런 게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집중은요, 카드 셀렉이 끝나고 카드 선택을 할 때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집중합니다. 카드 셀렉하겠습니다. 카드 셀렉을 마쳤습니다.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아직 끌리는 카드가 없으시다면 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젤러시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놓치면 후회할 별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고 난 뒤의 미래 모습입니다. 별님의 선물 보기 이전에 현재 별님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현재 별님의 에너지 상태는 젤러시가 나왔습니다. 질투거든요. 현재 별님이 혹시 질투를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닌가? 또는 단순히 질투뿐만이 아니라 결핍이라던가, 또는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아, 왜 나는 아직 여기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 왜 이러지? 또는 나는 뭐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별님이 생각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이 카드가 지금 현재 나왔다면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사람이 비교라든가 결핍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질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까지 가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별님께서는 이 감정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불안하고 안 좋은 감정만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감정이나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별님께서 더 큰 도약을 위한 나의 그러한 상태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별님의 에너지 상태를 봤고요. 그러면은 선물 보겠습니다. 휠 오브 포춘이네요. 답답하신 별님들 드디어 제대로 된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이것은 타이밍이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다. 질투를 하고 결핍이 있고 비교를 당한다는 건 뭔가 내가 원하는 것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또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별님께서 한 달 안에 받게 되실 선물이 휠 오브 포춘. 드디어 때가 왔어. 너가 잘 될 때가 왔고 너에게 좋은 기회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고 인연으로 따진다면요. 되게 운명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멈춰 있었어. 좀 멈춰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선물을 별님께서 받게 되시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 원인을 볼게요. 핵심 원인에 보면 기사의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진짜 그냥 운때가 맞았고요. 좋은 기회가 왔고요. 하늘에서도 그런 이제 운이 들어왔다. 기사의 컵스 카드도요. 이거는 일명 프로포즈의 컵이라고 해서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들은 진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의미예요. 에이스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운이고 하늘의 운으로 열정이라든가 내가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다던가 다시 행동한다던가 새로운 움직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원했었던 그런 기회가 지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명적으로 들어와서 나는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선물 자체가 이전엔 노력해도 뭔가가 성에 차지 않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드디어 좀 운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바로 별님께서 받을 선물이십니다. 별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허밋이 나왔습니다. 이 허밋은 은둔자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안에 있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물은요, 일단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어. 외부에서 뭔가의 기회가 왔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은둔자 자체가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조용하게 나의 능력을 쌓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별님께서는 이 선물을 받게 되시는 계기가 외부적인 상황보다 별님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선물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람이 99%를 다 준비를 했는데 뭔가 1%에 가로막혀서 그걸 뛰어넘지 못해.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1%가 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1%가 나의 깨달음으로 그 1%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님께서는요, 이 선물이 오는 방식이 일단 내가 자아 성찰하고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나에게 약간 때가 됐구나.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새로운 시야와 깨달음으로 다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별님의 선물과 별님이 그 선물을 받게 되는 방식이 굉장히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허밋이 왜 나왔는가? 이 허밋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별님께서 이 허밋,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의 페이지 오브 완즈랑 엠페러 황제가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 오브 완즈는 어떤 걸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정, 에너지, 행동이기 때문에
별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내가 새로운 열정이 다시 샘솟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 이렇게 뭔가에 별님이 꽂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별님 안에서 그냥 해보고 싶은 것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황제거든요. 이 황제는 메시지가 책임감, 안정감, 리더십, 구조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별님이 뭔가 하고 싶은 게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끝나고 싶은 시작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시작은 나의 설레이는 마음과 열정으로 내가 시작을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셨기 때문에 별님 안에서 깨닫게 되시는 거고, 그게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선물이 다가오는 것, 별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고, 별님의 열정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내가 때가 됐다라는 선물로 조금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퍼즐 마지막에 한 조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이제 타이밍이 왔고 나에게 좋은 기회까지 왔고 나는 또 움직이기까지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좀 한 달 안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별님께서 이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미래의 모습에는요, 매지션이 나왔습니다. 마음껏 별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네요. 그리고 이 매지션은 또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말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메시지의 카드거든요. 능력 마음껏 발휘하면서 내 말도 굉장히 잘하게 되는 미래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매지션이 나오게 되는 핵심 원인 보겠습니다. 핵심 원인에는요, Four of Pentacle, 기사의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일단 Four of Pentacle이 나왔다면요,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것을 꽉 잡을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별님이 비교하고 불안하고 질투하고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이러한 이제 미래의 별님의 상태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 아이디어, 내 자리, 내 가치, 내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목표를 잡게 되고요. 거기에 나는 놓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절대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거고, 내 스스로도 그걸 하나 이제 빠짐없이 다 챙길 것이다 라는 별님의 이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펜타클은요, 첫 번째 의미가 흑기사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목표를 한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건 나를 도와주는 흑기사, 귀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나에게 있는 거죠, 미래에. 두 번째 메시지로는요, 기사의 펜타클,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의미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능력을 펼쳤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하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걸 의미해요. 현실적인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별님께서 이런 기회를 잡게 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 때는요, 그게 반짝 한 번의 능력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꾸준하게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질투라는 이 메시지, 현재 별님의 에너지는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 질투하고 비교했던 것이 아니라 별님의 열망, 갈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상태였구나 라는 게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자리까지 가고 싶다라는 열망,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별님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던 거고, 그 고민을 하고 새로운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찾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게 되고, 드디어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되면서 내가 목표를 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 미래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정말 멋진 미래, 그리고 멋진 선물이 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별님께 온 행운과 그리고 조언을 보겠습니다. 행운점에는 매니피스테이션이 나왔습니다. 별님이 찾는 것이 별님을 찾아올 것이다 라는 행운이거든요. 별님께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고 갈망을 하신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의미예요. 행운점이니까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님은 지금 질투하고 갈망해. 그렇다면은 이미 내가 바라는 게 나에게 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별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것만 잘 간직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 행운까지도 진짜 별님을 위해 있다. 별님께서 진짜 이제는 좀 운과 함께 모든 것이 좀 별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것이 한 달 안에 오겠다라고 보여지는 좀 더 강력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언은요, 트러스트입니다. 믿으시래요.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하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별님들은요, 그냥 믿으시라고, 이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나를 불신하는 걸 믿어라 이런 거보다는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너 잘 될 거야. 왜? 우주가 너를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가 가는 길을 의심하지 마. 믿어. 이러한 메시지가 커요. 그렇다면 별님께서 지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난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할까? 아까 비교도 한다고 하고 불안한 마음도 가졌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어. 내가 가는 그 길은 우주에서 다 나를 위해 준비된 계획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신다면 한 달 안에는 정말 별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담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건데요. 현재 별님께서는 진짜 약간 비교를 하거나 질투의 감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그 직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님의 이 질투라는 감정은 별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별님만의 열정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감정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혼자 정리하는 시간 속에서 별님은 방향이 또렷해지실 거고요. 그 순간에 선물을 받게 돼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하고 별님은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미래 모습의 매지션처럼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미래의 흐름을 별님께서 받게 되십니다. 이게 잠깐의 흐름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는 별님의 능력을 쌓아 올리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미래가 될 거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놓치면 후회하는 이유가요. 이 기회가 엄청나게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별님이 이 선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선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별님께서는 이미 이 선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님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뵐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카드 뉴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별님께서 놓치면 후회할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고 난 뒤의 미래 바로 볼게요. 별님의 선물을 보기에 앞서서 이 뉴문을 선택한 현재 별님의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뉴문, 완전한 리셋을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방향, 새로운 프로젝트, 씨앗 심기 이런 것처럼 별님은 현재 에너지가 과거를 좀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이제는 좀 다르게 시작해도 돼. 또는 이제 좀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별님께서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별님의 그 새로운 의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좀 정하시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별님이 놓치면 후회할 선물은 3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이 3 오브 소드 자체 카드가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카드거든요. 그게 선물로 왔다. 별님께서 어떠한 실패라든가 내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각성을 하는 선물을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오브 소드, 왜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진실이 달콤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리고 내 감정을 깨달았는데 그 감정이 나에게 굉장한 충격을 줄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어느 누군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픈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통증이라든가 또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 누군가를 만나는데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대차게 실패를 했거나 대차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픔이 나에게는 선물이다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좀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왜 이 3 오브 소드가 나왔는지에 대한 핵심 원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3 오브 소드가 왜 나왔나 봤더니 더 문과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 더 문은요, 좀 불안과 혼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상상으로 키운 그런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님께서 지금 굉장히 내가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여지게 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따져도 애매한 말, 확실하지 않은 태도, 계속 뭔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의 운이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두리뭉실한 기회가 아니라 정말 원했었던 명확한 현실적인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어떤 기회를 내가 잡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좋은 조건의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카드를 연결해 보자면 되게 불안했고 앞이 애매해 보이지 않고 모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운으로 내가 어떠한 명확한 현실적인 기회나 인연을 맞이함으로써 나는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된다. 결국에는 감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그 순간이 나에게 선물이구나 라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요, 더 문은요, 또 굉장히 긴 장거리의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별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그곳이 해외까지도 연결이 되거나 해외로 나가게 되는, 해외는 아니지만 굉장히 먼 곳까지 가게 되는 이동과 관련이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별님의 쓰리 오브 소드는요, 현재 내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정들었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굉장히 아픈 선물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게 실패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정든 곳을 떠나야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새로운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라고도 다른 해석점이 있네요. 네, 제너럴 리딩이라 다양한 해석점을 별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별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자면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별님이 옴짝달싹 못할 때 오네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선물이 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은 이미 내가 엄청난 답답함 또는 좌절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겪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별님이 선물이 좀 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오게 되는 핵심 원인 보겠습니다. 별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는 핵심 원인 보면은 텐 오브 컵스랑 포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텐 오브 컵스는요 컵은 마음인데 10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요 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가족이나 10개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라는 행복, 완벽한 그런 관계에 대한 기대 또는 가족,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카드를 보건데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가족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기회를 함에 있어서 포 오브 컵, 외면을 하고 있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데 외면을 하고 있어. 왜? 내가 가족에게 헌신하기 때문이야.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뭐 예를 들면 저도 이 상황에 좀 속해 있긴 한데 지금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케어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신 분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네, 애들 삼시세끼 밥 다 챙겨주거나 정말 학교에 가 있을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 얽매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라 옴짝달싹 못한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의 상황에 대입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는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미 너무 지금 충만해. 굉장히 이상적인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뭔가 부족함이 없어. 10개의 컵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건 내 감정적인 부분에 결핍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없어. 기회가 와도 안 보는 거지. 외면하는 거지. 왜? 사람이 기회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건 그만큼 내가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 행복하지 않은데요. 뭐 저 가족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별님께서 그냥 내가 바라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함이라든가 행복에 대한 그 목표나 집착 같은 것들이 별님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게 된다. 왜? 내가 이상향이 되게 높은데 거기에 다 기준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선택권이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자꾸 기회가 와도 내쳐지고 안 보게 되는 이런 흐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물이 오는 거, 이런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뭔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통증을 기반으로 해서 별님이 움직이게 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는 힘듦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 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뒤에 미래 모습에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에이스는 하늘의 운이에요. 소드는 생각을 의미하게 되고 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원소예요. 그래서 빠르게 나에게 어떤 운이 와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래는요, 이제 별님이 답답하고 그냥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명확하고 빠르게 선택을 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요. 결단을 내리시게 돼요. 그리고 별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환이 되시기도 하고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별님의 미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의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오게 된 좀 핵심 원인을 더 보겠습니다. 이 에이스 오브 소드의 핵심 원인을 보자면 더 선 카드랑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별님이 이렇게 명확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식스 오브 펜타클의 의미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카드 자체가요. 밸런스를 맞추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어떤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벌어.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 이것의 의미는요. 별님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건 의미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그 순간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내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보람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가가 나오지 않아.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한 12시간 일을 시켰는데 뭐 시급 3,000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막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사람이 좌절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밸런스도 맞춰지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만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신감이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한 긍정의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오는 태양의 카드가 왔어요. 이 태양 자체가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운의 흐름으로 술술 풀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 거기다가 하는 일에 대한 일도 술술 풀려. 마지막으로 나는 긍정회로랑 긍정적인 마인드가 마구마구 샘솟아. 그러한 미래에 어떻게 내가 애매모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확해지는 거지. 명확해지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별님이 선물을 받을 때 이 당시보다 정말로 멋진 미래가 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행운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행운 조언.
카드는요, 와이닝 기버스가 나왔습니다. 별님의 축복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님께서 이 행운은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힘든 이 순간에도 별님이 감사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 회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행운을 받게 되셨다. 지금 별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이상형과 현실이 맞지 않고 뭐 내가 환상에서 깨지게 된다거나 뭔가가 막 불안한 상태야 막. 선물을 받는데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때 내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선물이 선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님의 행운에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되고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나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한다는 거, 그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행운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힘듦이 선물로 승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별님께 반드시 필요한 행운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조언점에는 크레센트 문이 나왔습니다. 초승달이거든요. 이 초승달의 의미가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받기 직전에 별님은 멈춰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움직여야 되겠다. 내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럼 앞으로 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는 지금 현재 별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가벼운 시작은 아니시네요. 선물이 오는 과정과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별님이 진실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오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아프시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힘듦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각성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오는 선물이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힘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행운점이 그 속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찾는 게 별님의 행운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고 빠르게 나오시겠다. 빠르게 이 마음 아픈 선물을 잡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너무 좋잖아요. 미래가. 완전 자존감 회복, 자신감 회복, 막 긍정의 흐름, 밝은 에너지의 흐름, 거기다가 나는 명확한 선택. 이러한 미래들이 별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별님께 성장통이 한 달 안에 오실 것 같다. 그 성장통을 겪고 난 뒤에는 훨씬 밝고 훨씬 건강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별님은요, 이미 이 선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뵐게요. 그렇다면 뉴 문을 선택해 주신 별님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굿 포춘을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선물과 그리고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은 뒤에 미래 볼게요. 한 달 안에 놓치며 후회할 선물을 보기 이전에 별님의 현재 에너지를 보자면 굿 포춘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요, 우주의 축복 또는 보호받는 상태,
별님의 소원 성취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별님의 에너지가 지금 엄청난 행운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별님께서 이거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굿포춘. 별님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지금 딱 그 타이밍이라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별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원하고 하느냐에 집중하신다면 이 행운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놓치면 후회할 별님의 선물을 보자면요. 템퍼런스가 나왔네요. 이 템퍼런스는요. 밸런스, 그리고 치유, 그리고 조화, 협상, 조율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타협. 그래서 이 템퍼런스의 의미가 갑작스럽게 뭔가 빵하고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조율하고 협상하고 밸런스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이 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별님이 받게 될 선물은요. 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 갑작스러운 인연이 생겨 이런 것보다 현재 나의 인간관계라든가 현재 나의 상황이 계속 조율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타협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되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안정화를 거치게 되는 것이 내가 받게 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별님께서 선물을 받게 되는 핵심 원인의 나인 오브 완즈라는 것은 그동안에 힘들게 내가 버텨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인 오브 완즈 자체가요. 굉장히 많이 버텨온 상태고요. 또 이제 내가 힘들지만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좀 가지고 있어요. 별님께서는 나의 지금 일이라든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카드의 의미가 나왔고요. 그 옆에 에이스 오브 컵은요. 에이스는 하늘의 운이고 컵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레이는 일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나의 마음의 회복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별님이 엄청나게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다라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건대 별님께서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인간관계에도 연결이 좀 되어져 보인다 라고 보여지게 돼요. 되게 힘들었어. 이전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버텼어. 한데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내가 그 인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안정이 돼가고 조율이 돼가고 드디어 내가 회복을 해 나가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요. 힘들게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계속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정말 설레는 어떤 기회가 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막 어떻게든 어거지로 내가 힘든 걸 버티고 있다라면 그게 그 기회를 맞이해서 별님이 조율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점점 진척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별님께서 좀 과도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별님이 있으시다면요. 그 과도한 업무에 균형이 좀 잡혀지게 될 것 같고요.
누군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 협업이 굉장히 잘 조율이 될 거다. 팀워크나 이런 걸 하시는 별님들은 팀워크의 개선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님의 이직이라든가 만약에 이동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움직이게 되는 선물도 받게 될 거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보니까 투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이 투 오브 소드는 두 가지의 어떠한 선택권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를 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일 때, 그럴 때 이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별님께서 현재 자리를 유지해야 되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협업을 계속해야 되나, 독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나, 뭐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선물이 오게 된다. 왜? 확실한 어떤 기회나 내가 마음이 이끄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드디어 별님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도 보여지게 돼요.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원인을 조금 더 볼게요. 투 오브 소드가 나온 이유. 이 투 오브 소드가 나온 이유가 여황제와 그리고 투 오브 완즈입니다. 별님이 고민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황제. 이 대표적인 메시지로는 명예 또는 지위 그리고 재물운을 의미해요. 투 오브 완즈 자체는요, 나의 더 나은 미래, 미래를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또는 확장. 별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나의 지위나 직책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계속 나는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인연적으로 봤을 때는요, 별님이 계속 망설여지는 이유는 별님의 마음이 쉽게 열지 않는 상태거든요. 여황제. 그냥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를 소중히 대해주고 아무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러한 연애가 아니라 정말 여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별님의 기준이 좀 높아진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님이 계속 고민하는 이유 투 오브 완즈는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인연으로 갈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또는 뭐 기존 인연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를 별님이 계획하고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사람을 보는 기준은 높아졌고 아무나 만나기 싫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 와중에 선물, 템퍼런스, 정말 그 조율을 다 할 수 있으면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에이스 오브 컵, 하늘의 운입니다. 네, 하늘의 인연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별님이 원하시는 균형이 맞고 서로 맞춰 나가고 감정의 휘둘림도 없고 조급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선물이다 라고 인연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별님의 미래 모습을 볼게요. 스트렝스가 나왔습니다. 이 스트렝스는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의 조율을 하고 기다림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미래를 담고 있다. 서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요, 이제 별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시잖아요. 그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그냥 완전 초짜가 아니라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별님이 어느 정도는 내가 적응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나의 미래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스트렝스가 나오게 되는 핵심 원인. 스트렝스의 디테일의 카드 핵심 원인을 보자면 에이드 오브 컵스, 킹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나 너무 미련이 있는데 내려놓고 발길은 떨어지지 않지만 새로운 곳으로 갈게.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건 더 깊은 만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망을 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별님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이동, 이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킹 오브 컵스는요. 이제 왕의 마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조절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님이 미련은 있지만 그것을 훌훌 털고 움직였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마음이 단단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연과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의미를 두자면요. 별님이 예전에는 감정에 이끌리고 상대방 반응에 막 휘둘리고 막 미련 때문에 그걸 계속 놓지 못한 예전 사람을 막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별님이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달라지게 돼요. 완전한 감정 정리를 하게 돼요. 미련은 있지만 이제는 끝이구나를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감정과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미래는 내가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그러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보자면요. 에이드 오브 컵스 자체가 좀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좀 방향을 전환하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별님께서 움직이게 되는 이동수가 나왔습니다. 킹 오브 컵, 왕의 컵 자체는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신뢰받는 위치에 가 있게 되고 리더십을 할 수 있고 별님의 감정 컨트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님의 미래는요. 뭔가 배우고 내가 무언가를 인내하고 참고 이러한 미래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감정적으로 힘든 환경 정리도 하고 별님의 안정적인 멘탈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고 중심을 잡는 위치로 가는 그러한 미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별님의 일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나만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감정 소모가 되게 많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졌으면 미래에는요. 그 감정 소모를 완전 끊어내고 별님이 실력으로 그리고 단단해진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미래다. 이렇게도 보여지게 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별님의 행운점에는 휘치햇이 나왔습니다. 행운을 노력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이 휘치햇은요. 별님을 표현하세요. 세상과 선물을 공유하세요.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별님께서는 별님의 생각, 아이디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행운점으로 나왔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행운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만나던 일적으로든 인연적으로든 누군가를 만나던 내가 감정을 쌓아놓고 내 말을 쌓아놓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솔직한 생각, 감정 이런 표현들을 상대방과 공유한다라는 행운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조율이 잘 되겠죠. 조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 거고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일적인 부분에서든 굉장히 좀 잘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되게 중요한 행운이 나왔습니다. 주원점에는 Sun이 나왔는데 Find the Balance예요. 너의 밸런스를 찾아라. 이건 좀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무 일쪽에 치우쳐 있거나 내가 너무 누군가에게 치우쳐 있거나 또는 내가 너무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제는 별님께서는요. 그러한 밸런스를 잘 잡아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을 받기 직전에는 내가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나의 힘듦에 굉장히 치우쳐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별님의 감정과 생활과 일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아주셔야 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별님께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선물을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미 별님은 이 선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뵐게요. 그러면 굿포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트랜스포메이션 카드를 선택한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놓치면 후회할 선물, 그리고 선물이 오는 과정, 선물을 받게 될 미래까지 볼게요. 놓치면 안 될 선물 보기 이전에 별님의 현재 에너지 상태를 한번 볼게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별님께서는 지금 막 무언가 변하고 있는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전에 나와는 다른 흐름으로 가는 에너지다. 예전의 기준과 현재 내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또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을 하고 싶지 않아. 또는 예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아. 그리고 또 예전에는 나를 숨겼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숨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별님의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변화는요, 별님이 뭐 더 망가지거나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결국엔 별님의 격이 올라가는 변화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놓치면 후회할 한 달 안에 받게 될 별님의 선물은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아주 명확하죠? 이제 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뭐 소송이라든가 또는 뭐 문서, 법적인 문서라든가 계약서나 이런 거겠죠? 합격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물은 제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합격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만큼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는 카드의 흐름이 나왔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저스티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퀸 펜타클과 저지먼트가 저스티스의 핵심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적으로 보자면요, 뭐 이 퀸 펜타클 확실한 뭐 실력이나 안정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저스티스 자체가 얘도 결과 확정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대놓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합격 통보, 계약 성사, 조건의 재조정이 들어간다거나 급여, 뭐 별님의 돈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 합격 중에서도 승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계시는 별님들은요, 그 승진 이런 것들의 확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지먼트가 부활이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부활 카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회보다는 한 번 놓쳤었던 기회가 다시 와서 그것을 내가 잡는 흐름의 선물일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번에 지원하면 합격해. 예전에는 내가 뭐 법정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1심에서는 내가 졌어. 그랬는데 2심에서는 뭐 승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내가 뭔가 놓쳤거나 예전에 내가 실패했었던 것들에 대한 기회를 다시 얻어서 결국에는 합격한다, 뭐 계약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행운적인 선물은 아니고요. 별님이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왔었던 것들을 결국에 인정받는 흐름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연이나 관계의 해석을 하게 되자면요. 저스티스, 뭔가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세요. 네, 이거는 내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뭘 정리하냐, 무슨 선물이냐 봤더니 퀸 펜타클과 저지먼트가 나왔어요. 나를 가볍게 보던 사람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를 진짜로 볼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만난다거나 과거의 인연의 재등장으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거나 지금 현재 누군가의 관계가 재평가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퀸 펜타클이 현모양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신하고 내 사람들이 잘 챙기고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이 나에게 오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오던 별님의 기준은요. 이렇게 이제 나를 존중하고 내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뭘 결정할 거냐. 그러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쳐낼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남겠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겠다. 이러한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별님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한 정리를 하시는 게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볼게요. 선물이 오는 방식에 0번 더풀이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이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되게 가볍게 올 것 같아요. 가볍게 이렇게 되는 가벼운 시작 또는 예고가 없이 온다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그냥 일단 해볼까 이런 느낌의 흐름으로 선물이 다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되게 무겁거든요. 저스티스, 법의 심판을 담고 있는 카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카드인데 이 선물은 무거운데 오는 선물을 주는 방식은 되게 가벼워. 희한하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물이 오는 게 되게 심각하지 않고 가벼워요. 가볍게 보였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결과가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별님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결과가 된다. 이 정도까지의 굉장히 큰 선물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0번 더풀이라면 갑작스럽게 좀 연락이 오게 되거나 우연한 만남 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등장으로 선물을 받게 되겠다. 또는 장난처럼 던진 말 그걸로 선물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좀 싸움은 그만두고 사귈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좀 정확히 해볼까? 뭐 이렇게라든가 이제 애매한 건 좀 정리하자. 우리 뭐야? 아니면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이렇게 던지는 말은 툭이에요. 가볍게 그냥 제안처럼 가벼운 톤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라고 했는데 막상 그 인연의 선물을 한번 풀어본다면 굉장히 정말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관계의 판도가 완전 뒤집어지고 정말로
진중한 사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 그런 가정적인 면모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남겨둔다라는 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가벼운 인연일지라도 그 깊이는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명번 더풀이 여기에 왜 나왔는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명번 더풀의 좀 더 핵심적인 원인은요. 식스 오브 소드, 히어로폰트가 나왔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수가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식스 오브 소드. 그리고 교황은 멘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오는가? 가볍게 온다고 했잖아요. 가볍게 오는데 그 가벼운 제안을 누가 하냐? 교황. 그러니까 멘토 같은 인물, 귀인을 만나서 가볍게 제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교황 카드가 정말 내가 믿고 따르거나 정신적인 지주, 멘토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귀인이 나타나서 너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가볍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별님이 받아들이시고 선택을 했을 때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인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힘들었던 그러한 이제 관계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의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제안을 되게 가볍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볍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진중하고 무겁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무겁게 느껴지고. 근데 되게 현명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훨씬 더 나은 방향성의 제시라면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통로로 오기 때문에 별님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선물을 담아가시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미래의 모습에서는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기다림, 고민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미래에는 별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뭐 안 돼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세븐 오브 펜타클은 이미 완성을 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내가 결과를 내고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대로 이제 수확을 할까? 아니면은 더 놔둬서 더 큰 수확을 위해서 좀 내가 보류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완성이 됐지만 내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는 별님께서 이미 잘 됐어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선택을 했거나 내가 합격을 했거나 계약을 했거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성과를 미래에는 어느 정도 냈는데 여기서 그만할까? 아니면 더 큰 성과를 해서 나는 조금 더 노력을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인연이나 관계에 대한 메시지로는요. 별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선물 자체가 되게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진중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래에는요. 별님께서 이제는 좀 계속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지켜보는 단계가 됩니다. 예전처럼 막 되게 불안해서 매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는 계속 만남을 가져도 될까? 계속 인연을 유지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미래의 카드고요. 관계의 주도권이 훨씬 더 조금 균형이 잡혀지는 미래의 흐름입니다. 좀 디테일의 카드를 볼게요. 이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오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온 핵심적인 원인의 투 오브 컵스랑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투 오브 컵스. 일단 마음과 마음이 꼭 맞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바랬었던 일이나 기회가 오고 인연적으로는 정말
와, 소울메이트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할까? 라는 정말 천생연분의 인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 자체는요, 9개의 동전, 10개면 완성인데 9개의 동전이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른 풍요, 안정감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적으로 봤을 때는요, 투 오브 컵스, 되게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거나 협업, 계약,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 풍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내 수입이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 안정적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 개인의 역량을 인정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롭다라는 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연결을 해보자면요. 좋은 협업이라든가 나의 이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이나 성과가 천천히 커지는 구조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그 미래에는 고민하는 거야. 일단 한 단계 이 정도 내가 성장을 시켰는데 더 크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좋은 기회라든가 좋은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속에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연적인 부분에서는요, 진짜 확실하게 이 사람과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잘 통해 라는 걸 별님은 깨닫게 되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조급하고 싶지 않아. 조급하고 이 관계가 조급해지고 막 단발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상대방한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고 또 내 생활, 내 리듬도 유지를 하고 존중하면서 이 관계를 진지하게 더 앞으로 고민하고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연애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이상적이고 건강한 연애의 시작 구도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건 뭔가 결핍이 돼서 연결이 되는 미래가 아니에요. 충만하고 충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서로의 각자 생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그런 관계이다 라고 보여지는 미래가 나왔습니다. 인간관계든 일적인 부분이든 확실하게 훨씬 더 나은 미래로 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행운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행운에는 퍼스트 쿼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행운이 들어왔다고 해요. 별님께서 선물이 오는 그러한 방법에도 0번 덧플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별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행운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새로운 시작을 했다. 완전히 올인을 하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올인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가 아니라 별님이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올인하고 내 모든 걸 쏟아 넣을 수 있는 행운이 함께 들어왔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니피스테이션이 나왔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는 게 곧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별님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면 내가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별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건 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간절하게 바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를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별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부터 잘 세워두시고요. 그게 뭐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더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합격이 됐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위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바랬던 그 사람과 정말 잘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명확하게
그것을 콕 집어서 별님께서는 바라셔야 되고요. 간절히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별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의 메시지 잘 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별님께서 누군가를 정말 소중한 사람을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나의 능력과 격이 달라졌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방향성은 맞고 별님의 변화의 에너지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이 모든 것을 담아가셔서 이 눈부신 미래까지 다 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미 별님은 이 선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님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뵐게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